안녕하세요, 일서블입니다. 신사임당 강의 6강 손님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6강 손님을 끌어오는 방법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고 세팅, 광고 최적화, SNS 활용하자. 솔직하게 SNS 광고는 나는 해서 폭발적인 효율이 난 적도 있지만 내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셨고, 7강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 주로 상세 페이지에서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컨버전이라고 하죠. 컨버전 레이트를 올리는 방법인데,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라, 진실함을 담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매를 주저하거나 확정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건 뭐냐면 소셜 프루프가 좀 중요하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에 대한 평, 어떤 레퓨테이션 관리를 좀 해라 라고 요약이 되겠습니다. 8강 구매평과 재방문, 구매평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구매평을 그래서 작성을 유도하는 거랑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운영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있고요. 9강 보면 고객 응대 방식,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불만이 있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1인 창업자 혹은 아주 소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어떤 거는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런 식의 설계였어요. 그 다음에 10강 가면 유입 채널의 확대,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처로 오픈마켓이 있고 자사몰이 있고 그 다음 소셜 커머스 뭐 이런 데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좀 해주셨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산 주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강, 12강은 제가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판매 이후 반복과 진화, 뭐 이런 건 첫 판매 이후에는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라, 인사이트를 얻어라라는 거죠. 사실 데이터라기보다는 첫 판매 하나 가지고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데, 판매되는 내용들과 처음에 10명, 20명 혹은 수십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이 부족하구나, 어떤 게 좋구나, 여기서 어떤 것들 앞으로 우리가 더 팔아야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진을 늘리는 방법은, 내가 처음에 어디 뭐 도매국에서 사왔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도매국도 어디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단계로 넘어가면서 마진 확대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반복과 진화가 12강입니다. 12강 반복과 진화로 가면 이게 반복, 지루하지만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매일매일 켜켜이 쌓아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완강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1강부터 4, 5강은 어떤 크런에 좀 최적화된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6강부터 10강 마케팅도 어떤 실무적인 얘기를 유튜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신사임당님이 하신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신사임당님이 하신 데까지는 이걸 보고 따라하면 따라갈 수 있고, 크런에 보면 코칭권이라는 거를 아예 같이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같이 구매하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신사임당님과 직접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강의의 꿀팁, 6강에서 아까 뭐 손님 SNS를 활용하는 방법, 이 내용에서 신사임당님이 과감하게 본인의 코제트 관리자 페이지를 오픈해 놓고 내 매출은 이렇게 되어 있고 SNS 광고를 하던 뭐 11월이었던가요? 그때는 매출이 이렇게 쭉 4배 이렇게 상승했다,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숫자를 까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얼마를 판다, 이게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숫자를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남의 관리자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굉장히 꿀팁이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 1강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면서에 보면 댓글이 5,900 몇십 개? 퉁치자고요. 6,000개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약 한 6,000명 정도 내외가 수강을 하신 것 같아요. 10강 정도 가면 댓글이 한 60개, 80개, 평균 70개 정도라고 퉁치자고요. 실제로 강의를 사서 이 끝까지 듣는 사람은 많이 잡아도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님의 강의 중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판을 하자면, 신사임당님이 가르쳐주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는 부업이 본질적으로 유통업에 뛰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유통업을 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닌가, 네,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난 유통을 이번에 배워보고 싶어. 오케이, 가십시오. 무조건 강추합니다.
이렇게까지 내 경험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강사는 없어요. 보통 좋은 게 좋다시게 얘기를 하고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이런 대답을 하지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지 없을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진실 없는 강의는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강의가 궁금한 사람들 말고 유통업을 하고 싶으신 분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업을 진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점은 소위 말하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리스크를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모든 사업자가 가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리스크를 지나치게 회피하려다 보니까 아까 이제 오픈마켓에서 신사임당님이 정산주기가 길어서 나는 결국 오픈마켓을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데 정산주기가 긴 건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 조건이 좋은 것 뿐이지 근데 나한테만 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같은 조건이에요. 이 안에서 수백억 혹은 수조 원의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불편한 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는 창업자금에 대한 약간의 대출, 저리 대출들이 있어요. 2%, 3%를 잘 넘지 않는 그런 대출들이 생각보다 5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그런 저리 대출을 좀 이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구매자금 용도로 쓴다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은 그것도 나는 싫다라고 하면 정산주기를 땡겨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먹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물론 그 수수료가 아깝다면 대출을 통해서 케어하는 거고 나는 대출이 더 리스크가 큰 것 같아. 그럼 그 수수료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수수료를 가지고 가다가 수수료를 다 합산해 보니까 이게 이자보다 비싸네? 수수료는 당연히 이자보다 비싸죠. 이자보다 비싸니까 그러니 나는 정산주기를 땡기는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보다는 대출이 싸겠어 라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신사임당님은 리스크를 극도로 줄이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사임당 강의는 유통업을 하고 싶은 왕초보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업을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강의가 20만 원, 30만 원 가격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들어라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점 이 강의를 6,000명이 봤더라고 치더라도 끝까지 제대로 보는 사람도 한 2%밖에 안 되고 이 강의를 따라하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임당의 강의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의 공략집이죠. 공략집을 보고 뭐 다 같이 잘해가지고 이게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니야? 개소리야. 안 따라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가 있으신 당신은 그냥 하세요. 듣고 나서 나도 이거를 그대로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월 수익이 100만 원씩 생겼어요. 그 이후에 내가 조금 더 발전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나가려면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100만 원을 벌었었어요. 저는 마진이 조금 괜찮은 상품을 팔아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파니까 1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혹은 확대가 가능하냐. 사실 둘 다 하고 싶죠. 확대를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더 큰 공을 그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냐면 나랑 같은 동종 카테고리에 있는 분을 목표로 해야 그게 보입니다. 내가 스킨케어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저기 레깅스 하는 분을 보면 그 바닥 다른 바닥이어서 안 보여요. 경쟁자라든가 선배, 형님이라는 건 내가 옷을 팔고 있으면 나보다 옷을 잘 파는 사람, 내가 식료품을 팔고 있으면 나보다 식료품을 잘 파는 사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댓글이 10개 달려있을 때 혹은 판매 지수가 10개 팔렸다고 할 때 저기 100개 파는 형이 무엇을 파는가, 어떻게 파는가.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제가 유리아주 립밤을 팔면서 월 한 1억 선까지 올라왔어요. 한 8천만 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유리아주 립밤 바닥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파는 판매자가 됐는데 이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피지오겔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했겠어요? 피지오겔은 어떻게 수입하나? 어디 가서 어떻게 수입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유통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강의, 신사임당님 강의를 꼭 보세요. 그리고 내가 중수다. 그래서 나는 1년에 5억 정도,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해.
그런 분들도 신사임당 강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이렇게까지 한 꼭지 한 꼭지를 정리하고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충분히 강의료를 잘 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